야, 나는 살면서 데이트도 161번을 못 해본 것 같은데 대단하다. 술자리도 3년 동안 161번 나가려면 힘들어 죽을 거다. 나는 훌라후프도 161번 못 돌린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자, B2B의 정의론이 결국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919일간 자그마치 161회에 걸쳐서 대마를 흡입한 걸 모두 인정을 한 거죠. 이게 왜 충격적인 거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연예인들 중에 이쪽 문제로 엄청 유명한 사람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감옥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이슈가 엄청 커진 분들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단순 흡입 문제로 다녀온 건데 이번 경우는 인정한 것만 161회예요. 경찰이 조사한 부분은 기록이 남아있는 16년부터 19년까지의 기록을 토대로 추론을 한 게 161회고 161회의 송금 기록이 남아있고 총 그 금액이 1억 3천만 원을 넘는다고 하죠. 9년부터 21년까지의 기간은 치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그냥 담배처럼 이거를 피고 다녔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사람이 자기가 담배 피고 다니는 거 하루에 몇 개 폈는지 1년에 몇 갑 피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가요? 경찰서에 가서 야, 너 5년 동안 담배 몇 가지 폈어? 흡연 몇 번 했어? 너 담배 산 기록이 161번 남아있는데 너 담배 몇 번 폈냐고 하고 신문한다고 사람이 그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검찰 측 조사가 맞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나온 걸 겁니다. 한마디로 161회라는 숫자 자체도 충격적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161회라는 숫자가 그냥 말로 하면 엄청나게 큰 숫자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919일간 161회에 흡입을 하려면 주기를 얼만큼 가져야 되냐?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919일을 160일로 나누면 소수점 빼면은 딱 5가 나오거든요. 5일에 한 번씩 구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중독자가 맞다고 봐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5일에 한 번? 과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일주일 바득바득 참았다가 야, 오늘은 하는 날 이러면서 한 대 사서 딱 때리고 이렇게 했냐는 거죠. 아니겠죠, 당연히. 저도 업계에 있는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진짜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인맥이 없이 그냥 돈 때려 박아서 클럽 같은 데서 스로잉 방식으로 이걸 구입하는데 1mm에 15에서 한 2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창 열심히 일할 때 몇 년 전 시세이긴 한데 그 정도 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의론이 걸린 게 16년도니까 아마 가격 자체는 거의 비슷했을 때일 겁니다. 담배에 섞어서 한 대 말아 피는데 1mg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 연예인이고 황하나라는 대형 공급체까지 같이 엮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가격보다 더 저렴하고 많은 양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제가 말한 맥시멈으로 막 구하는 가격 중에 비싼 게 20이라고 치고 그게 1회 분량이잖아요. 그러면 1억 3천만 원을 사용한 정황이 나온 상태에서 한 대에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650대의 가격이 나옵니다. 할 수 있는 용량을 정말 최소한 진짜 공급책 없이 막 구해도 650번을 할 수 있는 용량을 구했다는 겁니다. 5일에 한 번씩 입금을 161번을 했고 그 당시 시세를 쳤을 때에도 최소한으로 쳐도 650가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하루에 한 번은 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공급책도 공급책이 있고 직접 공급받는 거니까 훨씬 저렴하게 많은 양을 구할 수 있었던 것까지 생각하면 진짜 하루에 담배 반갑 피고 이렇게 하듯이 하루에 한 두세 대 정도는 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팬들이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힘든 연예계 생활 중에 일탈로 인해서 몇 번 한 게 걸렸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많은 팬들에게 그냥 아주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때려준 격이 된 거죠. 뿅. 팬들이 진짜 많이 실망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의 10년을 응원해준 지금의 B2B를 만들어준 팬들한테는 사과 한마디 하는 게 무서워서 당시에 잠수를 탔으면서 판사한테는 죄송한 건지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활동하던 다른 멤버들은 정말 안 들어도 될 소리까지 다 듣고 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도 B2B는 어떻게든 그룹 이미지 고쳐
붙여보려고 연예계에서 그만큼 짬먹고도 다 망해가는 킹덤 나가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팬들한테도 멤버들한테도 못할 짓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다른 멤버들은 도대체 같은 그룹이면서 얘가 이렇게까지 중독에 쩔어버릴 때까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사람이 마탱이가 점점 가는 게 보일 텐데 알면서도 방관한 게 아니냐, 니들도 책임이 있다, 이런 식의 여론까지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추론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제 이걸 하는 사람들은 다들 몸에서 냄새가 난다, 같은 멤버들이 늘 만나면서 그 쩔은 냄새를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게 뭐 미국 같은 데에 평소에도 살면서 자기가 직접 펴보고 맡아보고 한 사람들은 이 냄새가 뭔지 알아서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정말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쟤한테서는 좀 특이한 냄새가 난다 정도로 넘길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왜냐면은 그게 이 냄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평소에 나올 때도 뭐 향수 치고 바디미스트 치고 이러면 향이 섞여서 그냥 좀 특이한 채취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가장 힘들고 슬퍼하고 있을 사람들은 아마 B2B 멤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10년가량 함께한 멤버가 저렇게 되었으면 원망도 있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심적으로 힘들 겁니다. 너무나 많은 억측이나 궁예질을 피하고 우리들도 지금 있는 현상에 집중하고 연예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죠. 여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에게까지 이런 식의 온갖 궁예질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력하고 있는 멤버들에 대한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뭐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판사한테 죄송할 게 아닙니다. 판사한테 반성할 게 아니죠. 더 죄송해야 할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그 와중에 래퍼라고 사과하는데 라임을 끝내주게 맞췄어요. 모두 인정, 진심 반성. 그룹으로 활동한다는 건 내 잘못 하나가 그룹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유튜버들하고도 연이 좀 많이 다 있습니다. 주변에 유튜버들 중에 제일 잘 되신 분들이 파뿌리라는 크리에이터 분들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댄서로 그분들은 개그맨을 꿈꾸며 같이 꿈을 키워나가던 그런 좋으신 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일산 호수공원에서 다 같이 만났었거든요. 작곡 유튜버 배짱이랑 뭐 파뿌리랑 이렇게 만났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지인들하고 또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이야기나 좀 나눌까 하는 찰나, 지금 길에서 지나가다 만났어도 이렇게 5명이 모이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갑자기 만난 건 너무 반갑고 좋은 건데 이렇게 있는 게 혹시나 운이 없어서 사진 같은 게 찍히면 우리 팀원들 전체한테 다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도 전화로 이야기를 하자 하면서 그 자리를 바로 떴어요. 저는 옆에서 우와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라고?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건데도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전화로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팥뿌리 분들이 나도 너무 오바 떠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진짜 모르는 거다, 우리는 다 같이 유튜버가 아니냐, 얼굴이 팔려있는 사람들이라 한순간의 실수로 팀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 나 혼자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다,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지금 방금 지나간 지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좀 섭섭해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일을 추억하면 진짜 웃긴 추억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야 진짜 월클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리스펙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TV에 나오는 아이돌도 아닌 유튜버들마저도 팀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혹시라도 별거 아닌 일 가지고도 팀에 피해를 끼칠까봐 저렇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산다는 거예요. 일산 호수공원에서 팥뿌리랑 배짱이 만난 게 일주일도 안 지났거든요. 팀원들 생각도 안 하고 저런 무책임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랑 정말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뿅. 지금 팬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은 상태냐면, 너무나 상습적인 이런 흡입 결과에 팬들이 허탈해서 서로 드립으로 그걸 승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야 나는 살면서 데이트도 161번을 못 해본 것 같은데 대단하다, 술자리도 3년 동안 161번 나가려면 힘들어 죽을 거다, 나는 훌라후프도 161번 못 돌린다. 너무 실망스러운 감정 때문에 어떻게든 유쾌하게 풀어보려고 사람들이 슬슬 미쳐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퇴폐미로 인기를 끌었던 사람 많았죠.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정준영, 주지훈, 탑,
GD, 이번에 이분까지 다들 퇴폐미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사람인데 퇴폐미가 왜 퇴폐미냐? 퇴폐적으로 사니까 그런 미가 생겼던 거겠죠. 5살짜리 어린아이가 퇴폐미 있는 거 보셨나요? 없죠. 다 그런 분위기에서 살면서 생기는 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